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Heterogeneous Effect of Software Patches in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Game 이라는 논문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고 FGD Foundations of Digital Game 이라는 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주기적 업데이트의 이유에는 게임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플레이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패치, 버그 픽스, 그리고 게임이 계속 재밌고 어렵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게임 규칙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패치를 하기로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출시 이후 첫 6시즌 동안 164개의 패치에서 약 7,000개의 변화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버그 픽스와 그래픽 패치를 제외한 많은 패치는 게임 챔피언의 능력을 수정하여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수정은 너무 약한 챔피언의 능력을 올려주는 버프, 너무 강한 챔피언의 능력을 줄여주는 너프, 그리고 게임 이외에 게임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변화의 예시를 들면 특정 챔피언이 사용하는 아이템을 변경한 식으로 패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게임 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변화들이 플레이어의 실력, 게임 밸런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는지는 확실히 밝혀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게임 패치가 해당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롤에서 패치가 플레이어의 퍼포먼스나 게임 밸런스를 주는 영향을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개인 플레이어들은 플레이 스타일, 특정 챔피언 역할군에 대한 숙련도, 실력이 다 다르며 각 챔피언은 원거리 파이터, 메이지, 암살자와 같은 7개로 나뉜 역할군과 롤에서 라인으로 부르는 주로 가는 포지션이 다르며 롤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과 게임의 결과가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 Estim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HT 추정은 치료의 인과적 효과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집단을 찾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전문가는 약물 치료가 한 그룹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찾을 수 있고, 다른 그룹에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찾을 때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가 다양한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해당 이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 추정에 대한 정통적인 접근 방식은 샘플 분할, 하위 그룹에 대한 개별 치료 효과를 추정,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HT 에스티메이션을 위해 많은 슈퍼바이스 테크닉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은 트리 기반 방법인 카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트 방법, 혹은 디시전 리스트, 혹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혹은 기계학습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법론을 사용해서 HT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패치의 효과가 플레이어에 따라 팀 내에 선택한 챔피언에 따라 어떤 식으로 다른지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HT 에스티메이션을 해당 연구에서 적용할 때 트리트먼트는 각각의 패치를, 관심 있는 결과는 팀의 승리나 플레이의 킬수 같은 롤 매치의 결과를, 각 그룹으로 나누는 피처는 게임 매치에서 나오는 피처를 사용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피처는 어떤 챔피언을 사용했는지, 누가 플레이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특징 피처를 X, 각 패치를 W, 해당 패치에서 롤 결과를 YW라고 할 때, 특징 피처, 즉 특징 플레이어가 특정 챔피언을 플레이했을 때 특정 패치 WT와 그 다음 시점의 패치 WT 플러스 1에 대한 롤 결과 YT 플러스 1과 YT의 차이를 예상한 값을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수집된 롤 데이터를 사용했고 120만 플레이어와 43만 7천개의 매치 기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62개의 패치가 진행되었고 버전은 4.6 버전부터 6.22 버전까지입니다. 롤 데이터는 3단계로 나뉘는데 매치 단계에서 매치 지속기간, 매치 시작기간, 랭크
랭크 게임과 같은 Q타입, 패치 번호, 시즌 번호 등이 저장되었고, 사용자 단계에서는 사용 챔피언, 챔피언의 역할군, 라인, 각 판의 KD의 골드와 같은 인게임 지표, 매치간, 쉬는 시간, 해당 매치 이전까지 누적 인게임 지표와 평균 인게임 지표 등을 저장하였고, 시즌 단계에서는 각 플레이어의 이전에 가장 높은 티어를 저장했습니다. 롤에서 챔피언이 130종류가 되기 때문에 연구에 직접 사용한 챔피언 픽률을 기준으로 25등까지 사용했던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팀 단위 퍼포먼스의 변화입니다. 패치에 따라서 특정 챔피언이 강력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특정 챔피언이 팀에 있고 없고가 팀의 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저자는 예상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가장 인기가 많은 세 챔피언 베인, 루시안, 쓰래쉬가 각 팀에 존재했을 때 승률을 패치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 4.12 패치에서 루시안이 버프되어 승률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13 패치에서 베인이 또 버프돼서 승률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패치에서 루시안이 너프되어 승률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 5.19 패치에서 많은 챔피언들이 버프를 받았는데 이는 루시안의 승률을 낮추고 베인의 승률을 올리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패치에서 베인이 다른 버프된 챔피언들에게 강했기 때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6.9 패치에서는 메이지 챔피언의 주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는 루시안이 강세를 보이고 베인이 약세를 보이는 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베인과 루시안의 승률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이는 루시안과 베인이 같은 라인에 같은 포지션에 사용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챔피언이 다른 챔피언보다 강하면 약한 챔피언은 매치에서 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팀 승률에 대한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내 버프와 너프가 둘 다 있었고, 베인보다 승률 변동이 큰 루시안을 집중하기로 하고 다음 4패치에 대해서 팀 승률에 대한 헤테로지니어스 이펙트를 확인합니다. 4.6 패치에서는 루시안의 큰 버프, 6.4 패치에서 작은 너프가 이루어졌고, 4.20 패치에서는 프리시즌 변경점이라고 해서 게임 내 많은 챔피언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으며, 6.9 패치에서 루시안에게 변화는 없었지만 많은 메이지 챔피언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4.12 패치입니다. 다음 그림은 해당 특정 조건에 따라 팀 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인과 트리이며 HTE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펙트는 승률의 변화를 나타내고, 보라색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며, HTE를 실행하면 가장 큰 변화점을 가지는 조건부터 루트 노드를 시작하여 트리를 구축합니다. 4.12 패치에서 루시안이 큰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첫 분리 조건에 루시안의 유무가 선정되었으며, 루시안이 팀에 있으면 이전 패치에 비해 승률이 5%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랭가는 해당 패치에서 버그 픽스를 받아 성능이 크게 떨어졌으며, 랭가가 팀에 있을 경우 비록 유의미하진 않지만 승률이 12%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미는 해당 패치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루시안이 있고 랭가가 없고 나미가 팀에 있는 경우 이전 패치보다 승률이 18%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나미 루시안 콤보가 루시안의 버프를 통해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 패치입니다. 해당 패치에서는 진이 큰 버프를 받아 첫 조건으로 선정되었고 7%의 승률 향상을 보였습니다. 피오라는 너프를 받았음에도 진이 팀에 존재할 때 피오라의 존재가 팀의 승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 피오라 조합이 좋은 조합임을 나타내거나 피오라 말고 상대할 다른 챔피언도 같이 너프돼서 피오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루시안은 약한 너프를 받았고 유효하진 않지만 팀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20 패치입니다. 해당 패치는 프리시즌 패치, 즉 시즌 막바지에 진행된 패치로 시즌 중 다른 패치들보다 보다 많은 챔피언에게 그리고 인게임 내에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많은 분리 조건들은 직접적으로 패치가 되지 않은 챔피언들이 선택되었고, 챔피언 자체보다 챔피언 역할군들에 따라 승률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징크스가 하나 이상의 파이터와 게임을 같이 하면 승률이 6.4% 올랐고, 징크스가 없고 루시안이 2명의 이상의 원거리 캐릭터와 게임을 함께 진행하면 승률이 15.4%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안이 팀 내 2명 이상의 메이지류와 같이 게임을 할 경우 승률이 오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 메이지 업데이트입니다.
메이지 역할군의 많은 챔피언이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브랜드라는 메이지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분류 조건으로 메이지 챔피언이 선택되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라는 메이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역할군은 승률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팀 내에 리븐이 있고 50이 없고 브랜드가 없으면 17%의 승률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챔피언의 변화는 팀 내 어떤 챔피언이 존재할 때의 승률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4.20 패치에서 징크스와 루시안이 그랬듯 변화가 없더라도 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더 자주 플레이되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퍼포먼스에 대한 변화입니다. 해당 섹션에서 퍼포먼스는 한 매치에서 기록한 킬수를 의미하고 히트맵은 어두울수록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최근 경기 이후 플레이어가 보낸 시간으로 분류했을 때 아래 히트맵의 맨 위는 쉬지 않는 플레이어를 의미하며 아래로 갈수록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쉬지 않는 플레이어가 가장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연구들과 같이 플레이어가 게임 도중 쉬지 않으면 인질적 고갈로 인해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짧은 휴식을 가진 두 번째 줄이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가장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매치들에서 기록한 평균 킬수로 따라 분류했을 때 히트맵 맨 위는 평균 기록 킬수가 0인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두 번째 줄부터 실력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러한 패치별 킬수를 확인했을 때 패치는 개인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패치가 이루어진 4.20 패치와 6.9 패치에서 색의 변화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별 분류 없이 확인해보아도 해당 변화는 뚜렷합니다. 4.20 패치에서 평균 킬이 이전에 비해서 0.6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9 패치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퍼포먼스의 헤테로지너스 이펙트, 즉 이전 패치에 비교해서 킬수 변화 또한 확인해보면 4.20 패치와 6.9 패치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분류별에 따라서 더 잘하는 사람, 즉 평균 킬수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패치에 더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밝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효과는 많은 요소를 묵살한 채 결과를 보여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선 25챔피언에 대해 62패치를 총 1150개의 인과트리를 학습합니다. 옆에 예시는 4.20, 4.21 패치 버전 간의 베인을 플레이했을 때 치료 효과, 즉 킬수의 차이입니다. 평균적으로 베인을 플레이했을 때 이전 패치에 비해서 킬수가 0.68 떨어졌으며 누적 게임 시간이 많을 경우 패치에 따른 변화량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났으며 즉 킬수가 더 적게 낮아졌으며 평균 킬수가 높고 동시에 게임을 오래 한 경우에는 오히려 변화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평균 킬수를 가진 그룹들 사이에서 4.20, 6.9 패치가 킬수에 가지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처음 플레이한 0%를 제외하고 평균 킬수가 높을수록 패치에 따라서 킬수가 증가하는, 패치에 따라 플레이어가 적응을 더 잘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보고 퍼포먼스 차이를 더 크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들의 피처에 대한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1550개의 인과 트리로부터 각 분리 조건에서 사용된 피처들을 트리 내에서 해당 피처가 분리된 샘플 사이즈로 가중치를 준 후 총 가중치의 합으로 각 피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비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 KDA가 한 트리에서 500개의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분리 기준이 사용된 샘플 사이즈는 500만큼 평균 KD에 가중치를 주고 이러한 가중치의 총 합으로 각 피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하였습니다. 10개의 중요한 피처들이 선정되었고 평균 매치 기간과 이전 매치 사이의 시간, 즉 쉬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게임 퍼포먼스와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피처들의 이펙트 갭, 즉 인과트리에서 라이트 노드에 해당 피처들이 사용됐을 때 라이트 노드의 이펙트와 랩스 노드의 이펙트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이펙트 갭이 클수록 그리고 양수일수록 피처가 높을수록 플레이어의 퍼포먼스가 패치 이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평균 킬수가 높고 평균 데스가 낮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은 매치 사이의 시간에 대한 피처뿐이었습니다. 다른 피처들은 0.05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패치가 게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그룹에 대해 유리한 패치를 진행하면 다음 패치가 해당 특정 그룹을 저격해서 패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치가 피처들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기 힘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4.20과 4.1 패치에서 가장 잘하는, 즉 평균 킬수가 가장 높은 그룹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면은 4.20에서는 가장 밝지만 4.21에서는 가장 어두운, 즉 4.20 패치에서는 가장 패치에 대한 이득을 많이 받지만 4.21 패치에서는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그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리미테이션입니다. 특정 시스템에서 주기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는 인과관계를 모델링할 때 더 어려운데, 이는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모델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챔피언의 버프나 너프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컴파운딩 바이어스가 존재하며, 모든 플레이어가 같은 챔피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패치 전후 집단에서 챔피언별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에 관측에 한하기 때문에 제한당 환경에서 실험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마무리합니다.